이재명 민주당 지금 대표가 검찰로부터 뭐 여러 가지 수사 선상에 올라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은 이제 구속이 됐고 정진상도 이 검찰 소환이 초있게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이제 뭐 칼끝이 뭐 턱 밑에 왔다, 뭐 이재명의 턱 밑에 왔다 이러는 게 이 사람들 이제에 대한 수사가 급속도로 순식간에 지금 사실은 진행된 거니까. 그렇죠. 수사를 조금 안 정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 다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한테 가야 되는 그런 순서인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쪽이나 민주당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게 이제 배달 사고 났다든지 해가지고 또 꼬리 자르기 같은 거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재명은 손 털겠죠. 그 두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지금 뭐 무너지고 있다. 뭐 도의가 없다 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민주연구원 그 압수수색 할 때. 그런 흐름은 보이지만 지금 이게 양대 측근이고 복심이라는 이 두 사람, 이 지금 한 명은 구속돼서 지금 뭐 기소되고 더 많은 혐의에 대한 수사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이제 정진상 여기는 이제 복심 중에 복심. 1995년 성남 시민모임부터 이제 해서 27년 동안 동지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냈고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부터 시작해서 사무장이라는 게 뭐 사건 수임하고 온갖 그 업무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척에서 보좌하고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 대선 때는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 대표 되고 나가지고는 그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표실 사실상 가장 센 사람이죠. 실세 중 실세죠. 여기가 지금 이제 조사받고 조만간 이제 뭐 지금 조사를 이미 여러 번 받은 거예요. 받았고 지금 정진상은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혐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 여기가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뭐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뭐 맡겨 놓으니까 여기가 구단주라고 생각하고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FC의 그 후원금들 그러니까 뭐 170억 가까운 후원금들이 다 들어왔고 이게 제3자 뇌물죄 공여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모 전 두산것을 대표하고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그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데 여기에 그 기소장에 보면은 그 이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했다. 고 이제 적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부터는 바로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유흥업소 유동규 씨가 뭐 100번, 1000번 유흥업소. 술을 마셨는데 돈 한 번도 안 냈다고 그러네요. 김용, 정진상이가 같이 가가지고 계속 술 먹었다는 주로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내주고 정영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술 먹고 나오면은 나중에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이제 사후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5천만 원 지금 줬다고 지금 진술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동규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욱이가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1억은 김용한테 주고 그러면서 안양에 있는 뭐 탄약창인가 그걸 이전하는 민원을 했다는 거고 5천만 원은 정지상한테 줬다는데 정지상은 그 전부 날조된 허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남욱 그 변호사가 유흥주점 종업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복구돼 가지고 2013년부터 이제 접대를 하고 돈은 남욱 씨가 가서 계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뭐 이것도 보면은 뭐 빠져나가기 간단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건수가 많아요. 막 100번, 1000번 이러니까 이게 뭐 술집에 여성들 나오는 술집에 술 먹으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이 나오죠. 네, 그걸 엄청나게 누적하면 나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네. 커집니다, 지금. 뭐 한 번 가도 이 사람들 경우에 최하 몇백은 나옵니다. 그 여기는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한 7차례 정도 이 자기가 결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근데 물론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최종 결정했지만 그 중간 결재들이 있는 결재 보면은 뭐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가는 게 있죠. 정진상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대장동 수사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유흥업대 접대도 있고 현금 받은 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있고 성남 FC 후원금도 있고 그리고 그 백현동 특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제 이전하는데 갑자기 막 등급을 올려가지고 저 주거지로 바꿔주고 여기도 이 사람이 지금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돼. 정진상의가 관여 안 된 게 하나도 없죠. 성남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진상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재를.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정영학이라고 회계사가 한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회계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제출한 그 녹취록에 보면 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 그 다음에 김용, 그 정진상은 의형제다. 네. 의형제나 마찬가지다. 뭐 자기들끼리 도원결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자기 주장이 이래요. 뭐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흑우 그 자체다. 나는 이미 검찰 경찰의 소환형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아주 세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발언으로 보면 꼬리 자르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다 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재명의 복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독박을 쓸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고 낙마를 할 가능성이 많다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서 같이 이 사람들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로 봐서는 엄청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진상, 김용도 결국은 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가 살려면은 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경우를 보더라도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떠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만 빼고는 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도 코너에 몰리면은 결국 불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게 상당수 사람들의 이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워낙 이게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고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범죄 행위가 보이잖아요. 그런 범죄 행위 속에 여기는 뭐 저 정진상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그걸 바탕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어차피 이재명 소환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한테는 뭐 시한폭탄이랄까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게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의 일입니다. 지난 20일 새벽에 지금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고 나서 각 언론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내전은 이제 내가 받고 이재명 죄. 이재명이 당신이 명령하고 지시한 것은 당신이 받아라. 지금까지는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터트린 8억 4,700만 원. 이건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작은 돌. 큰 돌이 있다. 큰 돌이. 큰 돌 던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부 언론이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거대한 돈의 저수지. 그러니까 파킹이 돼 있던 어딘가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이 짱을 박아둔 거죠. 그 거대한 저수지에 검은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갔어. 아까 이제 경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본선에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물음에 이재명이 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뭐 모르겠다 하더라도
지금 경선할 때 호남 지방에서 경선할 때도 이낙연 씨가 상당히 유리할 거로 보이는데 투표만 하면 완전히 져버리는 거예요. 네, 져버렸죠. 그럼 이거는 다 조직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다음 대선 후보를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대선 후보로 되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당시 여권, 지금의 야권의 그 시민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뭐 환경단체니 뭐 여성단체니 온갖 단체들이 전부 침묵하고 이재명을 네. 지지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됐냐. 다 돈의 힘이죠. 네. 돈의 힘이. 거대한 저수지에서 네.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게 뭐 물꼬를 열고 닫고 하던 사람들 두 명이 지금 김용 정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밑에 돈 심부름하고 사실은 뭐 하찮게 여겨졌던 유동규 같이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아까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그 영재로 지냈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지금 유동규 발언에 의하면 꼬리 자르기 위해서 유동규한테로 끝내버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래서 의리 없는 이 세상,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생각보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비정한 세상이구나. 난 여기서 정말 흑꿈을 꾸고 정말 흑개비 춤을 춘 거구나. 이제 내가 받을 때 난 당연히 받겠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받을 거, 김용이 받을 거, 정진상이 받을 거는 받고 정의가 실현돼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잘못했지만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리바겐 지난번에 할 때도 약간 얘기 나왔잖아요. 뭐 불기로 형량을 조정해주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한국은. 그런데 뭐 여기는 너 이제 내가 받겠다. 뭐 검찰하고 타협은 하나도 없다. 있는 그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진술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와 이 측근들이 이게 뭐 그렇게 큰 돈들이 움직이고 하면서 어떻게 좀 인덕도 없고 나중에 뭐 감옥에 들어가는 정진상은 김용을 통해서 물론 알려진 거긴 한데 첫날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휴대폰 없애버리라고 하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봐야죠. 그것도 있는 거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제1공단 공원화만 되면은 다른 것은 다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들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유학이 남욱에게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시인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부 보면은 이재명한테는 아주 대장동 대판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유동규 씨가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또 언론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좀 유동규 씨가 마음을 톡하게 먹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유동규 씨가 이렇게 사실을 밝히기 시작하고 또 정진상, 김용 여기는 뭐 꼬리 자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됐고 조만간 뭐 정진상 씨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돼서 재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정치 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이제 됐다는 거예요. 뇌물도 물론 큰 중범죄이긴 하나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보니까 불법 정치자금 위례 수사를 하다가 위례 수사를 하면서 진술이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남욱으로 돈을 받고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정치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모의 같은 게 있었다는 게 단초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수사에서 아까 8억이라든가 이런 돈이 20억 내놔라 자금에 쓴다 뭐 8억 5천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수사로 변질된 거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도 사실은 아무 영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불법적으로 만든 어떤 저수지에 모아놨던 검은 돈이 우리 그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들어오게 했다면 이거는 뭐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더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이는 어쨌든 뭐 잡혀 들어가더라도 지금 구속도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뭐 불법 대선 자금 받은 적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의형제를 맺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다 사람은 유동규 아닙니까? 유동규는 지난 그 호주 뉴질랜드 2015년에 이재명 시장이랑 그 같이 가갖고 골프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골프 카트도 같이 탔는데 모른다는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그때 요트를 탔는데 요트 값은 누가 냈느냐? 내가 다 냈다. 그러면서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믿었는데 의리하면은 장비. 자기가 이제 별명이 장비 아닙니까? 나인데 나와 보니까 내가 그를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제 나는 정말 무서운 게 없다. 마음도 홀가분하고 이제 모든 걸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임하겠다 하면서 이재명을 포함해서 정진상, 김용등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을 지금 토로를 한 거 보면은 앞으로도 지난번 8억 4천 정도는 작은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유례, 대장동 또 백현동 이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유동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이재명도 감당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자들도 그러면 물증이 있느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정말 이재명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나라도 좀 안정되고 야당도 바로 가면 돼요. 야당도 제대로 서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